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방송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부동산 대책이 연거푸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저 있는 동네는 거의 끊기다시피 해서 지금 전혀 손님도 안 다니고 참 굉장히 한산한 그런 계절인데 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역시도 이제 좀 뭐 전반적으로 다 조용하다 보니까 뭐 또 특별한 바뀐 내용 같은 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부터 이 재건축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건축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전화가 걸려와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고 다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경험했고 그 전에 이제 이 재건축 강의를 듣고 또 이제 그 내용들 되살려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찾아온 분들 통해서 이야기 듣다 보면은 제가 오히려 역으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 정보를 듣고 그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 번씩 하면은 몰랐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다시 이제 한번 짧게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방송을 짧게 한다 해도 하다 보면 또 이제 막 주저리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할 건데 재건축을 처음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네, 전화상으로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런 그 지식 정보에 관한 것들은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냥 한번 봤으니까 끝이 아니라 뭐 한 하루 이틀 있다 또 한 번 보고 그렇게 해서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서 보면은 그 강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말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그 이상까지도 많은 걸 얻어갈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냥 강의 한번 보고 버리시지 말고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보시면은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 제가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전문가거나 또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생각이 끊겨가지고 버벅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걸 이렇게 이제 대충 말할 거리들을 써놓고 그것을 이제 읽어가면서 또 제 이야기 섞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나면은 제 블로그를 링크로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이 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링크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내용들 뭐 다운받아 가시거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로주택 해가지고 도급제, 확정 지분제, 사업 방식 비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가로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합 설립 후 시행 방식 대표적 두 가지를 비교 설명해 봅니다. 해가지고 이제 요건 제가 이제 타이틀용으로 해가지고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표지를 갖다 썸네일이라 그러죠. 이거 가지고 가로주택 재건축 도급제 확정지분제 비교 설명 뭐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해서 제 이제 닉 그대로 좋은 정보 공유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일전에도 도급제 확정지분제 재건축 사업 방식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업 방식은 각기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장 및 임원 등을 맡고 있는가에 따라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경험치와 지식들을 동원하여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제 이건 순전히 이건 실무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론은 뭐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렇듯이 이론은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요.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 이론이 암만 좋아도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면은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것이 또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침 현재 가로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진행 중인 곳에 확정 지분제, 도급제 찬반을 묻는 설문지가 하나 제가 구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있는데 요거를 제가
좀 더 큰 글씨로 나오게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 제가 바탕화면에도 이거 만들어 놨거든요. 바탕화면에도 만들어 놨는데, 어디 갔나? 여기 있네. 그러니까. 요 내용이거든요. 요건데,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거를. 키워서. 이렇게 키워도 아마 이게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근데 제가 읽기 편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보면은 도급제 및 확정 지분제 비교 및 조합원 선호도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내온 거 보니까 구분해가지고 도급제와 확정 지분제 가지고 두 가지 써놨어요. 보면은 계약 내용 해서 일반적인 도급계약, 일 하면 돈 주고 일 하면 돈 주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시공 부분 한정된 계약. 그렇죠. 요 어느 부분 얼만큼 한정된 만큼 일을 마치면은 몇 프로의 그 작업 비용을 공사 비용을 주겠습니다. 그런 이제 계약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물가 연동 설계 변경 등은 조합의 부담. 그러니까 이제 이 대금을 지급하고 뭐 요런 내용에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설계 변경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 이제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재경비, 사업비 등 모두 조합에서 조달 책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그 총 사업비라든가 아주 사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조합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내용만 봤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있는 확정 지분자가 좋아 보여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그래서 계약 내용이 확정 지분자는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이 됩니다. 이게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이쪽 이제 우리 동네를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보면 동네를 갖다가 기준 삼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에는 뭐 소형 아파트들이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빌라도 그렇고 대지 지분들이 보통 뭐 10평, 11평, 12평, 13평 뭐 하여튼 15평에서 10평 사이의 대지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20평형 아파트를 받을 적에 얼마의 추가 분담금을 더 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거든요. 되게 보면은 그래서 이 분담금을 확정을 줘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분담금 외의 모든 것은 시공사 책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이쪽 부천 지역에 지금 뭐 서울 쪽에는 뭐 평당 비용이 약 한 600만 원 전후 600만 원 이상으로 잡히고 있는데 이 부천 지역에서는 한 500만 원 전후로 다 이제 사업 비용이 잡히거든요. 그 평당 그 사업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한 100만 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퍼센티지로 따진다 그러면은 약 한 15%에서 20% 정도 저렴한 거죠. 부천 쪽이 이 공사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 저 이 얘기도 제가 이제 그냥 들은 얘기들이지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뭐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저도 혹시라도 누가 태클 들어오면은 빠져나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거의 제가 말하는 것들은 거의 신빙성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에서 남는 이제 사업을 하고 나면은 잉여 세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40세대를 멸실해 가지고 뭐 한 60세대 아파트를 만들었다가 치게 되면은 40세대는 각각 하나씩 나눠 갖고 20세대 남은 거는 그거를 일반 분양해서 그 분양 비용을 가지고 분담금 버텨서 사업비를 내도 있고 또는 뭐 하여튼 그런 방식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이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윤을 도급제는 조합에서 갖는 거고 조합은 결국은 누구예요? 네, 조합원들이죠. 같이 있는 거죠. 한 식구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확정지분제는 시공사에서 가져가요. 이거 다 남는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적에 우리 평당 500에 지어주기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몇 평 해가지고 다 지어주고 이익은 내가 최대한 빨리 주고 최대한 하여튼 나름대로 기술을 도모해 거기다가 대입해서 가장 좋은 집을 잘 지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겼는데 그 이익 남는 거는 시행사인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따로 있는데 또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 여기 보면은 이 재건축 사업을 하다가 손해가 날 경우에 이 도급제는 조합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 사업 손실이 나게 되면은 확정 지분제는 시공사에서 손해보는 거죠. 남어도 시공사가 남고 손해도 시공사가 손해보는 거. 그 다음에 자금 관리는 조합에서 단독으로 하고 이 확정 지분제는 조합 시공사 공동 관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확정 지분제는 자금 집행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보면은 자금 관리에서 조합 단독이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주택금융공사, 허그라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금을 조달받아요. 보면은 거기서 이제 총 사업비의 한 50% 이상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다른 데서 다른 기관에서 나머지 담보로 대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조금 비싼 이율로 또 받아가지고 한 7, 80%, 한 70% 이상 아마 받을 거예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자금을 이제 이렇게 받는데, 자금이 집행될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특징이 지자체에서 깊이 관여를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 80% 동의, 그 다음에 그 주택금융공사 허그에서 자금 대출받고 이런 것들은 조건이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다는 조건이 섰을 때 허그에서 그런 돈을 빌려주거든요, 싸게.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들어와요, 여기를.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도급제로 일을 하다가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조합에서 대금 신청하죠. 그럼 그럼 허그에다가 이제 자금 신청해요. 여기 일했으니까 일값 대금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줘야 하는지 이 허그에서, 주택공사 허그에서 이걸 다 관리 감독하면서, 돈 주는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감독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 또 감독관이 그걸 또 감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최종적으로 지급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관리가 조합 단독이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이 간섭을 받으면서 지급하니까 대금 지급하는 그 과정에서 비리는 거의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금 집행에 대해서 안정성 확보라고 확정 지분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게 보면은 확정 지분제 있죠?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자, 요건 짚어놓고 나중에 또 한마디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용 구분해가지고, 이 도급제는 남는 잉여주택을 팔아서 사업비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는 데에서는 도급제가 유리하겠죠. 이익을 조합이 가져와서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용 구분해서 요게 이렇게 분양이 잘 되는 것에서는 이제 도급제가 좋고, 이제 분양이 좀 어렵거나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거나 이럴 때는 확정 지분제로 해서 남든 모자라든 시행사 당신들이 다 책임지시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보면은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이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사업성이 아주 좋은 곳, 용적률이 250% 찾아먹는 곳이라면은 잉여 세대가 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도로 조건이라든가 용적률을 제대로 못 찾아먹는 그런 대지의 경우는 180%, 170%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보면 용적률이. 그렇게 되면 이런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반 분양할 집이 거의 안 나타나요. 자기들 거 자기가 1대1로 가져가는 케이스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집을 져가지고. 그럼 분양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데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당연히 도급제로 해서 분양의 위험이 없으니까 도급제로 해서 이익을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이런 설문지에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빠르고 안정적인 것을 내세워가지고 이 시행사가 어떻게든지 확정 지분제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겪어보니까.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더 볼게요. 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포함 사항 보면은 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공사 내용의 한정함. 그러니까 이제 도급 계약서에 나는 어떤 식으로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공사한 것만 가지고 포함을 하는데,
이 확정지분제는 개인 분담금 외에 모든 정비, 사업비, 시공비 포함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급제를 하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당 예를 들어서 한 450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510만 원, 520만 원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하겠죠. 다 항상 일장일단인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보는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기가 좋아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제외사항 해가지고 물가가 연동되든 말든 설계 변경이 되든 요건 다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급 공사비 외에 전체가 다 추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건, 사고, 공사다 사고, 안전사고도 나죠. 요것도 다 조합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조합이 책임진다 그러지만 이건 뭐 시공사에서 이런 거 다 책임지는 거죠. 시공사에서 보면. 그런 거 없는데 그거는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 확정지분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별도 공사, 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제외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제3자의 진 불가항력적 시행 여기도 결국은 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떠넘기는 식으로 제 써놨어요. 보면은 가만히 뜯어보면 이렇게 많은데 이 비전문가가 지금 이 내용들을 보고서 비전문가가 이 내용들을 보고서 이거를 한 번에 다 파악해가지고 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 보면은 도급제가 좋은지 확정지분제가 좋은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여기 보면은 도급제인 경우에 분양에 미분양 염려가 없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도급제를 가야 조합원에 유리한 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의 우려가 있는 그런 곳에는 확정 지분제를 가야 되는데, 막 1000세대, 2000세대는 대형 공사장 있죠. 그런 데에서 큰 대기업 건설업체 있죠. 아파트 그런 데서는 확정 지분제를 안 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 확정 지분제는 어디서 하냐? 이렇게 소규모 있죠. 작은데 뭐 100세대 미만 이런 데서는 시공사들이 어떻게든 간에 결국은 이 확정 지분제를 유도를 해요. 유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조합장, 뭐 조합 임원 이런 사람들이 40세대에서 5명 뽑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를 갖다가 조금 늘리더라도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건상이게. 그러다 보니까 확정 지분제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확정 지분제를 해서 조합장, 조합 임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럴 리 없겠지만 이거 당신들이 내가 이 사업하는데 막 자꾸 태클 들어오지 말고 종개종거라고 크게 잘못되는 거 없으면은 빨리빨리 넘어가게 해준다면은 끝나고 나서 제3자를 통해서 당신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만큼의 리베이트를 주겠어 하고 제한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런 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이게 뭐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한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음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업 방식 선택하셔 가지고 1번, 2번 동글뱅이 치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알고 동글뱅이 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떤 게 좋아요? 그러고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옆 사람도 모르니까 앞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한 사람이 치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바람잡이가 이게 좋은 거라고 하면은 정계정거 돼가지고 다 이쪽 2번에다 동글뱅이 치거든요. 이 동글뱅이 치는 순간부터 사업 분담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리할 여지가 많고, 그 얘기를 제가 또 제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읽어가면서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좀 전에 얘기한 도급제 확정 지분제 비교 내용 표시 유인물은 내용이라기보다는 나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재건축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이 이 종이 기록표 한 장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여 찬반을 가리게 한다기보다는 조합 주최 측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선 설명, 전화상으로 설명이나 구도 전달 방식 및 유리한 여론 조성으로 자신들의 의도대로 판을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요거 필자 개인 생각 그랬죠. 요거는 지금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의외로다가 꼿꼿하게 그 정직한 마음으로 일 잘하고 계시는 조합장 임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해는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면모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 조합장 이런 사람들의 성품이죠. 공명정대한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이기적인 개인 이득을 노리고 죽기 살기로 조합의 장이나 총무 및 임원 등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급제든 확정지분제든 둘 다 나름의 장단점을 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 조합장 등의 마음이 처음부터 잿밥에 가 있었다면 확정지분제가 그들 자신에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확정지분제는 시행사, 시공사가 조합에서 서로 딜을 해가지고 공사 가액을 이제 정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공사 가액을 조금 높여주면 내가 당신들한테 리베이트를 모험을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딜 미략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 조합원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그게 끝이거든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행하고 또 열심히 충실하게 하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해서 누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더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장에서 시행 및 시공사에게 사업비, 공사비 등 대금 결제를 할 때는 자금 대출 금융기관 허그죠. 여기가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여기 재건축 이런 담당 부서가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시청인데 서울 그 특광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이제 구청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조합 이렇게 세 곳에 결제가 나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대금 결제하는 과정 그 부정행위는 거의 발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대금 결제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든 간에 대금 결제하는 과정에서 돈 흐름에서 부정은 절대로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이게 보면은.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뒷거래를 하기 위해서 시행 시공업자가 좀 비싸게 받아서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거나 이런 거 생기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위 비교표에서 보았듯이 확정지분제는 아파트 준공 후 이득이 남는 부분은 모두 시행사가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확정지분제니까 다 가져가는 거죠. 남는 거 이득금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계약할 때 돈을 많이 받는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시행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그러니까 시행사 극대화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조합과 결탁할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조합장, 총무 등 임원이 시행사로부터 뒷거래를 미략받고 시행사가 결탁하거나 그건 아니더라도 이용을 당한다면 이를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있다 그런다면은 이 조합원들은 운이 되게 나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막지도 못하고 할 수가 없어요. 조합장 및 임원들이 시행 시공사보다 재건축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많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고, 그렇죠. 조합장 임원들이 이거 어쩌다 한번 하는 건데 어떻게 시행 시공사보다 그 많은 지식을 더 알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건축 전문 영역이기에 시행 시공사를 믿고 재건축 사업을 해야만 하는 구조이면, 그러니까 밉든 곱든 한번 선택이 되면은 거기를 믿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내가 그 상대보다 실력이 딸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장, 임원, 감사 등이 비록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공정한 마인드로 꼼꼼하게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행여 부정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시행 시공자라고 해도 섣불리 원칙에 어긋난 시행 시공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즉 이게 여기 보면은 사용이 아니라 사역 없는 조합장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들이 부패했을 때 자신들끼리 내란 다툼이 일어나 외부로 알려지는 것 외에는 아무도 부패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직한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 비리 이런 게 일어날 적에는 내부 고발자 아니면은 절대로 밖으로 안 나와요. 이게 보면은.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장 정말 잘 뽑아야 돼요. 이렇게 조합장을 내가 설령 안 하더라도 정말 그 이렇게 우리 그 조합이 좀 더 빵빵하게 들어가고 싶으면은 내가 주도해서 조합 설립까지 내가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 조합장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해도 돼요. 그분 하시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그걸 여태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에 조합원들 성향 또는 명단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장이 혹시 새로 위임한 조합장이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조합은 가장 바람직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흑심을 품은 자가 조합장 조합원이라면 조합 인원인데 이거 오타네요. 그러니까 만일 흑심을 품은 자가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이라면 뒷돈 미략하기가 유리한,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 욕심 많고 이제 욕심을 가지고 온 조합장이라면은 뒷돈을 시행사와 미략하기가 유리한 확정 지분제로 시행 방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정할 것이고, 총 사업비 부분을 늘려잡는다거나 또는 사용자재 등의 등급을 저급으로 한다거나 등등, 이것을 일일이 일반 조합원들에게 간섭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일반 조합원이 간섭 못해요. 보면은 거의 잘 힘이 없어요. 힘이 이의제기라도 하다가 법적 분쟁이라도 발생한다면 자칫 재건축 사업이 멈춰버려, 이게 이제 뭐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그런 꼴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막대한 손실이 조합원들에게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죠? 조합장을, 임원을 어떻게, 왜 잘 뽑아야 하는지를. 자, 쉽게 말해서 한 가정의 아버지, 즉 가장이 이상한 짓을 하면 그 집안 가세가 형편없이 망가지듯 재건축 사업 역시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로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 및 임원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이것도 오타 났네,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행여 운 나쁜 재건축 조합에 근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조합장이 되고, 확정 지분제 방식을 고수하며 시행사와 뒷거래라도 하는 날이면 그런 조합 입주권은 빨리 팔아버리고 나오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담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재건축하는 현장들 보고, 이 동네에서 이제 부동산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조합장 하는 사람들 그 인물 댐댐이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파악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 파악되니까 참, 걱정되는 이런, 재건축 현장들이 보여요, 보면은. 근데 뭐, 그래도 결국은 뭐 흘러가면서 진행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옷은 아무리 무쇠를 고쳐도 정상으로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재건축에서 조합장이나 임원 선출을 하는 것은 그만큼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유감스럽게도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들은 대부분 조합의 임원 등에 잘 나서지 않는다니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좀 청렴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은 있죠. 되게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안 나가요. 그리고 뒤에서 저거 잘못된 건데, 이거 잘못된 건데,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또 깊이 개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되게 보면은 말을 잘하고 작작 빠르고 잔머리 잘 굴러가고 정치 성향은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여러 사람 앞에 나서길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아주 친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를 얻어서 어떤 그 단체의 장이나 이런 거가 많이 되고 그런 거니까, 주변에 뭐 이렇게 인생을 좀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느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접하시는 관심 있는 분들께 전달하고자 하고 싶은 핵심은, 조합 추진 단계에서 조합 설립에 적극 참여하시라고 하는 점과, 조합원 정관에 조합원들끼리 전 조합원의 연락 전화번호를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집어넣어서 삽입해서 조합장이나 조합만의 오판이나 고의 등 만일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내용을 서로 공유하여 조합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있죠.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복사해주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고 불리한 것만 있는데 그걸 조합 정관에다 넣을까요? 절대로 안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하는 총회 날 가서 그거 집어넣으라고 거기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그리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정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유튜브 다 뒤져봐도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보면은 아무도 이런 거 지적하고 안 하고 나가거든요. 이건 진짜 개인의 이권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고 안 하고 있어요. 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 100세대 미만 있죠. 100세대 미만은 조건에 따라서 그 자유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놔두고 조합장 뭐 임원 이런 사람들이 그 시행사가 결탁해가지고 자기들 맞는 구미에 맞는 시공사 불러다가 수의계약 해버리면은 자 이제 보십시오. 조합장, 조합임원, 그 다음에 시행사, 시공사 이게 다 한 배 탄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비용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 올라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조합원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서 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한 번 보시고 끝내지 말고 반복해서 좀 보세요. 반복해서.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뭔가 영감도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동네 내 집에 그 조합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에 그런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공정하고 좀 더 저렴하고 알뜰하게 재건축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조합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일반 조합원 개개인들에게 복사나 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 정관에다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집어넣으면 이거 못해요. 조합에서 꼼짝 못하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끼리 다 공유로 하니까 뭘 하더라도 투명하게 하려고 그럴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조합장 조그만 뭐 100세대 미만 조합장들도 월급이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고 뭐 총무는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뭐 한 4, 5년 받아도 꽤 큰 건데 거기다가 또 뭐 뒷거래까지 한다 그러면 그 손해는 다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되고 그런 그 정관을 만들 적에 그런 걸 끼워 넣도록 하는 거. 요거 제 방송하는 거 잘 기억하셨다가 총회에 가서 그 집어넣자고 강력하게 주장들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 조합 이런 거 이러시는 분들이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게 일기를 마치고 그분들도 명예롭게 해도 좋고 조합원들도 또 이제 그 비용을 줄일 때 좋고 이런 거 같이 공유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정직하게 조합장 및 임원들 임무에 충실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 가로주택 정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유용하라고 제 생각 내용들을 사심없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뿐이지 실제로다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 일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더 격려해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실력 있고 경험 많고 이게 정확한인가? 정확한 오타를 텐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경험 많고 정직한 시행사를 잘 발굴해내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발품 좀 팔으셔서라도 좋은 시행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재건축에 대한 기본 지식 등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 안 하면은 그들한테 다 놀아나게 됩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가로주택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셔도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책, 이거 뭐 한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책 한 권 사서 보세요.
소설책 보듯이 대충 봐도 내가 관심이 있으면 내용들이 잘 들어옵니다. 그거 보시고 이상으로 가로주택 도급제 확정지분제 사업 방식의 비교 장단점 등에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 내용이 이제 끝이 났는데, 이 시행사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웬만한 시행사들은 시행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들이 공정하고 깨끗하면은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그 부패한 내용을 가지고 들이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추진했던 사람들이 뭔가 욕심이 있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당신한테 얼마 떼줄 테니까 당신 우리 말 잘 듣고 같이 갈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만큼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행사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이렇게 시행사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랬어요. 만나보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런 분들이 나같이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직해 가지고 뭘 이렇게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정직하고 이렇게 나오고, 뭔가 옆에서 뭐 리베이트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면은 그분들 역시도 거기에 동조하고, 이거 뭐 시장 경제 원리에서 어쩔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시행 그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좀 더 깨끗하고 청렴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분담금 줄이고 그 조합원들 모두가 그 다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